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11월 22일 월요일 점심때가 살짝 지났는데요. 시드니 날씨가 좀 흐립니다. 그러나 아주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전에 저희 호주야 클럽 네이버 카페에 공지를 해드려서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한국 사람 호주 입국 12월 1일부터 가능. 예. 근데 그 세부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호주가 작년 3월 17일 날 이제 국경을 차단했잖아요. 그 코로나가 발발하면서요. 그리고 올해 7월 24일 날 호주가 이제 국경 오픈에 대한 4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3단계가 이제 80%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고 4단계가 되면 이제 전면 개방을 한다. 뭐 이런 수순이었는데 지금 이제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이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호주는 이제 80%는 다 도달했고요. 어제 날짜로 따지면 85.1% 전체 전국 평균이 16세 이상입니다. 도달을 했고요. 자, 싱가포르하고는 어제부로 트래블 버블을 시행을 했고요. 뉴질랜드하고는 그 전부터 해오고 있었고요. 이제 마침 한국하고 일본이 콕 집어서 한국하고 일본이 우선적으로 해당이 됐어요. 12월 1일부터 트래블 버블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자, 호주 스캇 모리슨은 연방 총리가 저렇게 이제 4단계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네, 이 세부 사항은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 제가 호주 국경 오픈에 대한 지난 영상 올려드린 거에 보시면 이 3단계와 4단계 사이의 세부적인 조건들이 어떤 건지 뭐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한국은 이미 뭐 거의 4단계로 이제 진입하는 수순이니까 크게 여러분들 뭐 살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그 호주의 백신 접종률은 85.1% 인데 이게 주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가 2차까지 맞은 게 91% 넘었고요. 그리고 빅토리아주가 89.2, 이제 뭐 거의 90% 도달했다고 보고요. ACT가 95%. 그러니까 이 세 개 주는 90%가 도달하니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별도의 격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이제 발표를 했고, 저희 호주야 클럽 네이버 카페에도 공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학생이 또 많이 오는 주가 퀸슬랜드주가 아직 2차가 73.3%, 그리고 퍼스 같은 경우 72.7%,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77%, 조금 아직 갭이 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세 개 주들은 퀸슬랜드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나 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언제 호주에 들어오나, 너무 여러분들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빠른 이 시드니 ACT 뭐 이 빅토리아주랑 비교를 해도요, 이게 2달 이상 갭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오픈 자가격리를 요구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거는 백신 접종률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이 백신 접종률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백신을 많이 맞고 있고, 그 속도로 본다 그러면 뭐 2달이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과거 뉴사우스웨일즈가 시드니가 한참 백신을 맞을 때는 거의 하루에 1% 가까이씩 증가를 했었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이 퀸슬랜드랑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뭐 하루에 그 정도 속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2달 정도면 충분히 90%에 근접한 백신 접종률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호주 이민청 사이트에 지금 한국과 호주의 트래블 버블 세부 사항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재팬, 코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렇게 네 나라에 대해서만, 지금 트래블 버블 체결한 게 네 나라니까요. 네 나라에 대해서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자, 먼저 한국의 그 세부적인 트래블 버블의 이제 적용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 예, 당연합니다. 한국 여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저희 그 조교학을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수속하시는 몇몇 학생들 분들 보면 뭐 중국에서 지금 국제학교에 있다든지, 태국 국제학교에 있다든지,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국제학교에서 호주 대학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네가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와야 돼요. 예. 그 말레이시아에서 호주로 바로 오거나, 뭐 혹은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호주로 바로 오거나, 이거는 아직은 왜 트래블 버블이 한국하고 체결된 거고 한국에서 출발할 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여권도 소지해야 되지만 출발하는 곳이 한국이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유효한 비자 안에 ETA 비자가 들어가요. ETA 비자 하면 우리 보통 관광객들이 호주에 들어올 때 전자비자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노비자는 아니고 그냥 보통 여행사나 항공권 발권할 때 몇 개만 기입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풀리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이 백신에는 처음에는 호주 TGA에서 승인한 게 4개밖에 없었는데 뭐 모더나,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렇게 4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8개까지 늘어났더라고요. 대부분의 백신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12세 이하라든지 어린이들은 백신 접종률이 의무는 아니잖아요. 뭐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이렇게 아직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백신 안 맞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들 중에 뭐 조교학을 보내려고 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가능하면 조교학을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백신을 맞고 오는 게 더 낫겠죠. 그러나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면 12세 미만이면 여전히 가능하고요. 12세에서 17세 사이라고 하면 따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어레인지를 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더라고요. 요거 별도 사항은 또 아마 차차 또 업데이트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호주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주, ACT주 이렇게 3개 주만 자가격리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주들은 아직 다른 조건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브리스번에 있는 대학을 간다, 아델레이드에 있는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일단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해서 입국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 격리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드니로 들어오셨다가 어차피 한국에서 아델레이드 같은 경우는 뭐 직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잖아요. 시드니로 들어와서 시드니에서 주 경계를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할 텐데 이 주 경계도 아직은 제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에서 퍼스로는 아직은 제한이 좀 있거든요. 요것들도 아마 급속하게 불과 이제 앞으로 몇 주 안에 다 업데이트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또 순차적으로 카페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현재로는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주, ACT주로는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시간 내에 CPR 음성 결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랬는데 굳이 한국에서 14일 체류해야 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학생이 이제 호주로 유학을 오는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학생인데 호주로 오려면 한국에서 갔다가 그냥 비행기만 갈아타고 와도 돼요. 왜냐하면 14일 한국에서 체류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세부조항 뭐 특별하게 세부조항에서 뭐 에러점 될 만한 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워킹 할리데이 비자라든지 관광 비자라든지 다 12월 1일부터는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우선 여러분들이 이미 호주의 어떤 대학에서 무슨 과를 선택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은 학생 비자를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학생 비자를 빨리 신청해서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오전에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 예상컨대 이게 아마 뭐 이번 주 내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랑 한 2, 3주만 늦더라도 비자 받는 시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자를 신청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오늘 발표된 내용에 보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트래블 버블이 12월 1일부터 되지만 다른 나라 국적자들 중에서도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고 풀 백신을 맞으면 호주로 입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수많은 나라 학생들이 호주 비자를 신청할 거거든요. 지금 비자를 이미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호주 바깥에 있는 사람만 해도 한 13만 명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 이외에도 또 뭐 10만 명 이상의 정말 많은 학생들이 보통 호주가 1년에 학생 비자를 들고 호주로 입국하는 숫자가 50만 명 정도 보거든요. 코로나 이전을 감안한다 그러면요. 그럼 이 5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면 거의 한 달에 뭐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1, 2월 달은 제일 많이 들어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기자에다가 기존의 학생 비자를 받아놓고도 못 들어오는 숫자까지 그리고 새롭게 신청할 사람까지 한다 그러면 네, 비자 받기가 보통 학생 비자를 신청하면 4주 안에 보통 비자가 나오거든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요. 그러나 이제 연말 연초에 저희가 신청해 보면 코로나 아닌 시점에서도 6주 이상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 학생 비자를 학생 비자를 소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비자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학생 비자를 미리 받아 놓는 것도 하나 필요하고요. 항공권 숙박시설도 아마 앞으로 몇 주 안에 많은 예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공권을 확보하면 그 날짜에 맞는 숙박시설도 뭐 홈스테이가 됐던 대학 기숙사가 됐던 아니면 뭐 쉐어 같은 임시 숙소가 됐던 뭐 유스 호스텔에 며칠 머물다가 내가 쉐어를 구하겠다 뭐 어떤 거 형태든
상당히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도 날이 가면 갈수록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호주 대학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아직 지원을 하지 않았다. 예, 호주 대학은 항상 제가 호토바이가 강조하잖아요. 선지원, 선심사, 선배정입니다. 예, 일정한 뭐 의대나 이런 특수한 학과 말고는요, 일정한 지원 시기를 따로 두지 않아요. 보통 1년 전부터 그냥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3이면 고3 졸업하기 전에, 고3인 경우에 지금 만약에 뭐 연초다, 그럼 연초에 고3 올라간다, 그때부터 벌써 이미 호주 대학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1년 전에는 보통 지원을 많이 합니다. 지원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기다리게 되는데, 장학금 같은 경우도 먼저 지원한 사람한테 우선 배정이 돼버리잖아요. 이 장학금이라는 게 대부분 대학들마다 무제한적으로 주지는 않거든요. 일정 그 재정을, 펀드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숫자가 차게 되면, 그리고 지원 현황에 따라서 뭐 노티스 없이 마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지금처럼 호주 대학이 많은 신입생들에게, 재학생 말고 신입하는 유학생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했던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전공에 따라서, 대학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좀 더 먼저 지원하는 사람한테 장학금 기회도 좀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학 후 이민은 경쟁 게임입니다. 나와 같은 전공자로 나와 같은 시기에 공부를 하고 나와 같이 졸업한다 그러면 결국은 같은 경쟁 선상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학업 시작하는 사람은 그 전에 많이 이제 막혀 있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제때 시작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23년, 24년에는 정말 많이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졸업할 때는 다 또 같이 시작했으면 같이 졸업하게 되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호주 석사 과정을 염두에 두시는 분은 학사 경쟁자들하고 점수 경쟁에서는 똑같이 경쟁하거든요. 왜냐하면 석사 나왔다, 학사 나왔다, 이게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석사로 기계공학을 전공하건 학사로 기계공학을 전공하건 똑같은 엔지니어로서 점수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석사를 한다 그러면 더 이 기회를 잘 살리셔야죠. 왜? 졸업이 학사들보다는 일단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정말 2022년에 공부하는 거랑 23년에 공부하는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23년에 공부하는 석사 전공자들, 석사를 할 사람한테도 22년에 학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더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왜? 졸업이 그들이 더 빠를 수 있으니까. 유학 의미는 경쟁 게임. 나와 같은 시기에 같은 전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졸업하냐, 이게 점수제 이민이든 심지어 취업 이민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아마 향후 10년, 그리고 지난 과거 10년 이래로 2022년 요 시기만큼 영주권 유학에 많은 기회가 주어질 그럴 경우는 다시는 아마 오지 않지 않을까. 어떤 언론에서는요, 1년에 40만 명씩 앞으로 향후 5년간 200만 명의 기술 이민을 받아들이자, 뭐 이런 주장도 나올 정도로 뭐 칼럼 내용이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보통 호주가 1년에 뭐 16만 명에서 19만 명 받았었거든요. 그러나 2022년에 공부하는 사람이 졸업할 그 시점이 되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호주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